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그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4년 만에 2억에서 18억으로 땅값 5배 상승시킨 친구의 투자 전략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역세권의 대학가, 그리고 올해는 단층집만 주로 공략을 했던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좀 계속 이 전략을 반복, 그 다음에 복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의 법인 증여 전략인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초간단 협상 전략이라고 내가 낮게 부르고 당신이 높게 부르면 우리는 중간으로 합의한다. 요런 거는 이제 굉장히 흔한 원리인데 잘 모르고 쓰신 분들도 꽤 많다. 이렇게 좀 해서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KT 일기 공채 168명 중에 홀로 임원이 되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나이로 70세가 되셨는데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나는 KT를 다니는 동안 그 40년 동안 점심을 거의 혼자 안 먹었는데 그때 어, 나를 고가 평가해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하고 점심을 먹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 같고요. 다섯 번째는 빌딩 부장님과 함께한 점심 식사. 식사를 제가 한번 했는데 100억 중에 30%는 내 돈이 아니다. 100억을 번다면은 30억은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이다. 그리고 그거를 욕심을 내면은 나중에 또 다른 데 나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구 줄 사람 있으면 빨리 줘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빌딩 운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얘기해 줬는데 공동 등기를 이런 분들하고 절대 하지 말고 몰래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나온 다음에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년 만에 5배 땅 상승시킨 친구의 땅 투자 전략인데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요런 땅입니다. 이게 제 친구고요. 예. 저랑 나이 동갑인데 예. 저보다 젊게 보였던 친구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의 그 경험상 많이 나이가 들었더라고요. 위치가 요렇습니다. 예. 네, 바이크매니아님 안녕하세요. 그 거의 뭐 중계동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 중계동 땅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성수동도 아마 땅이 이랬을 것 같고요. 예, 신촌로 8길이죠. 입구였고 여기가 예, 여기가 이제 그 옆에 땅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들어가는 그 길목을 제가 찍은 건데 한옥 딱 요겁니다. 이걸 리모델링을 다 한 거죠. 예전에는 엄청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90세 할머니가 여기서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018년도에 90세 할머니가 나는 이제 죽을 거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 2억에 팔아 2억에 난 팔겠다. 대신 현금으로 줘라.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간평 가격이 2.5억이었죠. 예. 근데 이 할머니 모르셨던 거죠, 이거를. 그리고 그냥 현금 2억을 그날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걸 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출을 2.5억에 80%니까는 2억을 받은 거죠. 대출을 2억을 받은 거죠. 2억에다가 곱하기 0.0 만약에 3%, 그 당시엔 3%죠.
50만 원씩 이자를 낸 거죠. 예. 이자 50만 원. 근데 여기에다가 그 에어비앤비랑 한옥이잖아요. 그다음에 쉐어하우스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여기 위치를 보시면 아는데, 저도 1,000만 원이라서 처음에 뻥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1,000만 원이 났던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해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동교동이라고, 어, 여기죠. 그 홍대 입구에서 저쪽 신촌역으로 넘어가는 이 거리고요. 여기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이쪽 있잖아요. 이쪽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딱 보시면은 지적 편집도 보실 줄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표시가 뭐냐면은 음 그거죠. 용적률이 1000%, 여기는 준주거 지역은 한 400% 이렇게 된다는 땅이죠. 그래서 거리뷰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땅이 엄청 다릅니다. 예. 요런 데는 요렇게밖에 못 올라가죠. 근데 준주거 지역 넘어오면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예. 이 빌딩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로 이 친구가 이 땅을 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에어비앤비만 돌렸다가, 그리고 나서 에어비앤비 돌리고 있다가 사실은 팔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에어비앤비 돌리다가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 생각으로 했던 겁니다. 여기 있네요. 주소가. 주소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철거는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거 철거하는데 2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네. 몇 평이더라? 네. 23니까 한 9평 되네요. 네, 6, 7평 정도 철거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고, 내부는 정말 네, 오래된 집 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만 옆으로 갔는데 김대중 생가가 있더라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 생가. 네. 서울 땅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쪽 어딘가 살았더라고요. 이쪽 어딘가. 예. 제가 뭐 정확하게는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쪽 어딘가 평화공원. 평화공원이요. 여기네요. 동교동 주택. 김대중 도서관 여기 있잖아요. 예. 네, 여기가 딱 김대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예. 보면 네, 써 있죠. 여기 옆입니다. 이 땅이. 예, 이 바로 옆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도 서울에 와서 살 때 좋은 터를 잡았겠죠. 그래서 이 근처 땅 중에 하나를 이 친구가 우연히 사고 나서 보니까 옆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잘 구입을 했고, 네. 네, 아까 땅이죠. 이 앞에 저도 몰랐는데 여기가 이제 그 공원이더라고요. 공원. 그래서 여기 6번 출구 홍대 입구 경의중앙선에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면은 거의 2, 3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좋은 공원이, 지금 이 공원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쭉 이어져 있죠. 예. 이 공원도 굉장히 큰 몫을 했다. 그래서 이쪽 땅이 지금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 스윙스라고 하는 어떤 그 가수도 여기를 구매해서 지금 저거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입니다, 요거. 네. 그래서 저거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재건축. 그게 이 뒤쪽에 있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네. 잘 좋은 땅을 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뭐 몇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죠. 처음에는 음, 역세권을 산다, 자기는. 그리고 대학가만 산다. 그리고 오래된 단층집만 산다.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한양대 나왔거든요. 근데 한양대에 예전에 제가 놀러 갔었는데 이 친구 집에 왕십리에 이 친구가 집이 있었는데, 왕십리역이 지금은 엄청 발전했는데 왕십리역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근처가 엄청 그 단층집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몇 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친구가 월세가 쫓겨나게 되죠. 뭐 뒤로 가거나 막 이동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걸 경험하면서 무조건 역세권에 대학교 가까운 데를 본인이 살아보고 나니까 엄청 좋더라. 그래서 무조건 여기를 사야겠다. 근데 나는 이걸 사서 임대 맞출 자신이 없으니까는 인테리어 회사를 해야겠다. 왜냐면은 임대를 맞추기 위해서 내 거를. 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를 그래서 이 친구가 책도 썼어요. 책도 에어비앤비 책도 썼는데 제가 책을 보고 이 친구를 우연히 알게 된게 네. 그 에어비앤비 호스팅 가이드라고 네. 그 대학교 때 친구인데 저기 회사 때 친구인데 2014년에 저는 퇴사를 했고 이 친구는 2016년인가 17년에 퇴사를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두 채로 에어비앤비를 진행하면서 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임대 사업에 눈을 떠서 인테리어 사업을 한 거죠. 네. 근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오래된 집을 고쳐서 잘 쓸 수는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땅을 구입할 때 그 역세권, 그다음에 대학가, 그다음에 그 오래된 단층 이거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또 어딜 구해놨냐라고 물어보니까 서울시립대 쪽이랑 그다음에 저희 고려대에 있는 안암동, 네, 그다음에 청파동 그 숙대에 있는 데죠. 네, 이렇게 지금 구해놔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좀 신선하다. 근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또 부동산 쪽도 워낙 관심이 있어서 많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음, 앞으로 이 전략은 계속 먹힐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 시기에 또 자기는 구할 생각이다. 이 지금 땅값 내려가는 시기에 이게 맞춰지면은 구해서 월세를 돌려서 한 2, 3년 또 버틸 예정이다. 그러면 또 누군가 시행사가 내 땅을 사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미팅 끝나고 제가 좀 피곤했던 사진인데 SK브이엔 당산이 있죠, 당산. 당산 뒤쪽에 딱 갔는데 여기에 당산 SK브이원이 당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네, 여기 SK브이원 센터가 있죠. 근데 제가 식사하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엄청 오래된 동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데를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요 동네였는데 굉장히 좀 오래된 그 동네 분위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네요. 예, 단층이죠, 단층. 그리고 예, 여기 옆에는 건물이 크다는 거는 여기도 그 분명히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늦었겠죠, 이미. 땅값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런 데를 보시면은 사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를 리모델링 하거나 뭐 임대를 주거나 해서라도 버티시면은 이렇게 누군가 시행사가 땅을 이렇게 산다. 그런 다음에 내 땅을 끝까지 안 팔면은 굉장히 좀 큰 값을 받을 수 있다. 여기도 역세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당산역에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아침에 보고 오후에 당산 갔는데 있으니까 이런 데가 좋구나. 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친구가 보고 있는 게 종로 3가역. 종로 3가에 가면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로 3가 출판사의 지적 편집도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다 그 상업지구라는 거죠. 이런 조그만 그 땅이 보통 성수동처럼 평당 1억이라고 합니다. 거기 10평짜리 사서 리모델링을 내가 해서 10년 동안 보유하면은 역세권 개발이 될 거다. 너무 좀 단순한 원리인데 그 원리로 계속 이 친구는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산 투자나 수익형 투자하고 별개로 이런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친구가 나눴던 아침 뭐 이야기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인을 만드시고 증여 전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법인을 만들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이 만약에 내가 회사를 만들고 매출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없을 때 그 증여를 하는 거죠. 지분을 나누는 거죠. 또는 매출이 있을 때 증여, 지분을 나누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출이 없을 때 증여 지분을 나누면은 아무런 그 증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나누죠. 아버지가 한 30%, 40%, 어머니가 40%, 그다음에 자녀 1이 20% 이렇게 나누죠. 근데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무 대리인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80%, 그다음에 자녀 20%.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나누냐 이랬더니 부부끼리는 증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죽어도 서로 이제 50%는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녀가 두 명이면은 30, 30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다. 네. 그래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30, 30 나눠라.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은 저 그 결정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51%를 가지고 그다음에 자녀가 나머지 20, 뭐 24.5%씩 가지는 게 낫지 않나요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대출이 가장 문제죠, 대출. 근데 물어봤더니 대출은 지분이 30% 이상인 대표자만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상황이면 50%가 넘어가야 대출이 되는데 그거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고 웬만해서 한 30%만 넘어가는 지분이 30% 넘어가는 대표가 대표로 돼 있으면은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을 때, 그러니까 회사를 법인 만들자마자 지분을 나눠야 되는 게 만약에 매출이 그 해에 1,000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를 1억으로 판단합니다. 2천만 원이 아니고 1억으로 판단해서 1억에 대해서 만약에 30% 지분을 준다. 업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럼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을 이미 자녀한테 증여한 거죠. 증여세는 알겠지만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다른 현금을 절대 줄 수가 없고 이미 법인으로 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증여를 해서 지분을 나눠라. 그러면 여기서 난 이미 법인이 있다. 법인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냐? 기존 법인을 나누지 말고요. 새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 거기로 매출을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법인은 정말 그 최악의 상황에 그때만 쓰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법인 만드는 거 꼭 그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갑자기 그 사망 시에 자녀가 이 재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세금을 못 내서 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100억짜리 회사를 자녀가 받아요. 뭐 그러면 30% 지분을 갖고 마지막에 주겠죠. 그러면 30%에 대한 지분이 뭐 30억이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을 한 15억 내라고 하겠죠. 이 15억은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내기 위해서 집을 팔거나 빌딩을 팔거나 회사를 팝니다. 진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꼭 그 사전에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해놓고 사업을 지속하셔라.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세무 대리인분하고 우연히 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잘 설명해줘서 좀 괜찮았던 세무 대리인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여기가 들어간 문이거든요. 180이니까 제 키가 딱 요 정도 제 키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당산 여기 앞에 있는 그 건물인데 화장실이 140도 안 돼요, 크기가. 근데 이런 데서 저는 왜 일하시는지 바로 넘어가면은 좋은
시선이 되게 많은데, 물론 그 신고가 안 되겠지만 머리를 좀 쓰면 바꾸실 것 같은데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직원이 젊은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세무 대리인이신데 그럼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협상 전략으로는 이제 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저거죠. 그 세상 모든 거북이에게라는 이제 그 책인데 저이 책을 거의 한 10번 이상을 읽어서 지금 원서까지 사서 읽고 있습니다. 원서. 네. To be or not be intimidated. 네. 무슨 뜻이죠? 예. 뭐가 진실이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원서로까지 사서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낮게 부르고 당신이 높게 부르면 우리는 그 중간으로 합의를 본다. 이게 거의 모든 그 전략의 기본인데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으시고 적용하고 있을 텐데 요 책 굉장히 두꺼운데 읽어보시면은 결국엔 이 논리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그 how to를 더 하냐인데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매 협상시마다 쓰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보이거나 지나치게 순진하지 않은 이상 최후의 카드부터 보여주지 말아라. 비록 경험이 없는 초짜이긴 해도 얼마를 부르거나 상대방이 금액을 올릴 거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중간가에 협의하고 싶으면 엄청 낮게 불러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거를 읽다가 좀 갑자기 생각나서 쓴 건데, 이제 생각의 좀 뭐 전환, 뭐 이런 거를 제가 해적 창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뭐 되게 좋은 어떤 강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게 그 사업의 전형적인 모델이죠. 근데, 이거를 바꿔서, 해적 창업이라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실제로 저도 하고 있는 게, 우선은 돈을 받죠. 그다음에 어, 고객을 모으고 여기서 알리고 그리고 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독점 매물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근데 독점 매물을 부동산에서 소개를 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 유튜버들이 보통 그렇듯이 여러 지역을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내가 이 지역에 잘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영상을 맡겨라. 그리고 내가 고객을 모아서 팔면은 당신이 나한테 줘라. 부동산이죠. 보통 부동산이 하는 전략. 예, 수수료.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돈을 마지막에 받을 때 깎거나 그 수수료를 뭐 변경하거나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도 대책을 세우고자 돈을 먼저 받습니다. 독점을 드릴 테니까 제가 독점으로 팔 권리를 받고 돈도 받고 이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내가 독점으로 파는데 나한테 돈까지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시장을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고요. 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플랫폼이나 주변에 알립니다. 그리고 팝니다. 팔고 나면은 수수료가 나오겠죠. 또 다른 수수료나 어떤 중개비가. 여기서 독점 비용을 받고 1차로 그 다음에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저희는 수익이 난 상황에서 다음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이 전략이 가능. 이러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돈은 벌 수 있을 겁니다. 뭐 제조사처럼 화장품을 만들고 고객을 모아서 돈을 받는다. 이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망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하면은 큰 돈도 벌고 망할 가능성도 없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제가 썼던 건데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1인 기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네. 1인 기업을 시작하면서 직장 다니고 은퇴를 뭐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예. KT 1기 공채 168명 중에 홀로 임원이 되셨던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부평, 유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산 중에 하나인 7만 평 정도인데, 여기 총 관리단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단 대표라는 분은 사실 처음 뵀는데, 나이가 70세고, 저걸 하셨더라고요. 그 관리단 대표가 되기 위해서 보통은 게시판에만 붙이고 저걸 하는데 이분은 직접 그 홍보물을 제작하셔가지고 대통령처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한 2천 개 옷이 넘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만나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네. 그랬더니 관리단도 굉장한 수익 모델이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 이걸 떠나서 이분의 어떤 열정 그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처음 만났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연세가 70세신 현역이시고 이제 저는 이제 뭐 30대 후반인 이제 현역인데 제가 좀 안쓰러웠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KT를 일기 공채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KT가 지금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때는 군사정권 시대에 더 들어가기 어렸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유일하게 본인만 임원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점심을 혼자서 안 먹는데 어, 동료랑 절대 안 먹고요. 예. 그리고 편한 사람하고도 안 먹고 예. 무조건 나를 평가해주고 나한테 일거리를 갖다주고 예. 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밥 먹을 때. 그런 분들하고만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나름 편하신 분들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어려운 분들하고 식사하는 게 불편하죠. 뭐 밥도 안 넘어가고 끝나면 또 가서 또 먹고. 근데 어,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뭐 내가 그분 뭐 상대방의 경조사 때 3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매일 뭐 매달 식사를 12번 하는 게 훨씬 낫다. 예, 요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좀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다음 달 식사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신 분들보다 어려우신 분들, 평소에 안 찾아가실 분들, 가족도 그렇고, 어떤 나한테 아이템을 주실 사람들도 찾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제 좀 불편하신 분하고 식사하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일식 당했습니다. 일식. 네. 네. 그, 시행사분이신데, 제가 뭐 좀 오해가 있었는데, 이 오해 풀려고 식사 한번 하자 했더니, 읽고 씹으시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계속 시도해야죠. 드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빌딩 부자분이 계십니다. 최근에도 빌딩을 하나 작년에 홍대 쪽을 사셔가지고, 거길 왜 사셨을까 했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자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자를 평균 3,500만 원 정도 내셨는데, 지금은 5,500만 원 내신다고 합니다. 예. 이율 한 4%로 내신다고 하네요. 4.5%. 그래서 월 이자가 5,500원이 아니고 만 원입니다. 예. 월 이자. 예. 근데 이분도 뭐 워낙 많이 버셨죠. 빌딩 값이 한 5배 올라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00억을 만약에 벌었다 올해 그러면은 30%는 내 돈이 아니다. 어차피 어딘가로 나갈 돈이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걸 써야 될 어떤 상황이 될 때 아끼지 말고 써라. 왜냐면은 그때 안 쓰면은 다른 데 가서 굉장히 안 좋게 쓰여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와 닿아가지고
요건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아마 결산해 보시겠죠, 다들. 한 1억 벌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3천만 원, 세금 빼고입니다. 3천만 원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1억 벌어도 한 2, 3천밖에 안 나는 겁니다, 실제로. 예. 뭐 나한테 일거리 갖다 준 분한테도 보답을 하고 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해야 되니까 그걸 아까워하는 순간 이제 주변에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진다. 그게 와닿았고 빌딩 운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빌딩은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그 본인 빌딩이셨는데 한 30억짜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월세를 잘 받으셔서 한 50억에 이제 지인한테 넘기려고 하셨다네요. 지인한테. 근데 지인이 이제 남편분이든 사모님이든 부부가 합심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반대를 한 거죠. 네, 매수자가 지인이셨는데 그래서 계약금까지 넣고 뭐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보통 중도금 치르면 해지가 안 됩니다. 근데 매수자가 지인이니까 취소를 해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취소하고 나니까는 이제 지금 최근에 150억이 됐다고 합니다. 빌딩이. 예. 그래서 이분은 본인 빌딩을 뭐 좋은 의도로 넘겼다고 하는데 그분이 취소를 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다시 받아왔는데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다 돌려주고 받아왔는데 빌딩 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그 원래 매수하셨던 분이 엄청 배 아파하시고 그 반대하셨던 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이걸 한 거 보면서 빌딩 운이라는 게 있더라. 왜냐면 이분들이 매수자 그때 충분히 매수할 어떤 그 상황이 되셨는데 그거를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빌딩 운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빌딩 운, 재물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빨리 손절해라. 그 가족이더라도. 그래서 공동등기나 네. 이름도 같이 올리지 말아라. 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 주변에 빌딩운이 있다, 없다 좀 체크해 보시고 만약 있으시면은 같이 하시고 없으시면은 살짝 등기 치시고 알려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